여수 항구의 노을이 붉게 물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2달. 54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온 여행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묻지 않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현숙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28년을 함께 살다 이혼한 전 남편 정기훈이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현숙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올해 3월이었습니다. 28년의 결혼이었습니다. 26에 시작해 54세 끝난 결혼. 법원 복도에서 전 남편 정기훈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는 이현숙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마지막 10년은 특히 그랬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손이 닿으면 어색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현숙은 늘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기훈의 핸드폰 화면에 낯선 번호의 문자가 떴습니다. 이현숙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이현숙은 그 문자를 본 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기훈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현숙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혼 직후 딸 민서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여행이나 가야겠다.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요? 누구랑? 혼자. 아무데나. 민서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현숙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이란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었고, 남편이 가고 싶다는 곳이 여행지였고, 남편이 먹겠다는 것이 여행의 식사였습니다. 이현숙의 여행은 한 번도 이현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나서야 이현숙은 자신이 여수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대 일기장에 적어놓은 첫 번째 소원. 여수에 혼자 가기. 그 일기장은 결혼 후 짐을 정리할 때 상자 속에 들어가 지하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짐을 다시 꺼내다가 이현숙은 먼지 쌓인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잉크. 25의 자신이 써내려간 글씨들. 이현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일기장을 배낭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수행 KTX가 서울역을 빠져나갈 때 이현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흐린 서울 하늘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28년 동안 살던 아파트.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던 현관문. 매일 저녁 혼자 차려 먹던 밥상. 모든 것이 기차 속도로 뒤로 흘러갔습니다. 이현숙은 처음으로 무언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광주를 지나고 순천을 지나자 차창 너머로 봄볕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이현숙은 무릎 위에 일기장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수면. 수평선 너머로 지는 햇살. 바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산으로 갔습니다. 이현숙은 바다가 그리웠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내려서 이현숙은 처음으로 역 광장에 혼자 섰습니다. 짐도 없이, 안내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자유가 낯설고도 묘하게 벅찼습니다. 이현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맡았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어릴 때 외갓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여수의 밤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숙이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는 돌산대교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이 있나요? 직원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현숙은 자신도 모르게 어색해졌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골목 식당은 테이블이 5개뿐인 작은 곳이었습니다. 이현숙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모든 메뉴가 2인 이상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주인을 찾았습니다. 갈치조림 1인분 되나요? 주인 여자는 이현숙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혼자세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반찬 많이 드릴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현숙은 그 짧은 대답이 어쩐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갈치조림이 나왔습니다. 빨갛고 진한 양념이 오래 끓여낸 냄새를 풍겼습니다. 반찬이 7가지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늘 날씨가 어떻다느니, 내일 일정이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이현숙은 그 고요함 속에서 갈치조림이 생각보다 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이 짜다고 하면 짜게 느꼈고 맵다고 하면 맵게 느꼈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현숙은 계산을 했습니다. 주인 여자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수 처음이세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주인은 특별한 반응 없이 말했습니다. 오동도는 가봐야죠. 아침 일찍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현숙은 그 평범한 대화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현숙은 식당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여수의 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이현숙만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둘이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걷는 자신이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그 어색함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걸음 속도에 맞춰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자신보다 빨리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현숙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항구 끝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 위로 배들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현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낼 생각 없이 이 순간을 혼자서 본 이 바다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바다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혼자 왔어요. 이현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에서 30 사이로 보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한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현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저도요. 그 여자가 수아였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수아였습니다. 27살. 알고 보니 이현숙이 예약한 것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습니다. 둘은 항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조용히 흘렀고 창밖으로는 여수항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먼저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자주 다니세요? 이현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이요. 왜요? 이현숙은 잠깐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 다닐 일이 없었어요. 이제 이혼했거든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끝내러 왔어요. 수아의 말이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이현숙은 무엇을 끝내러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기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사실. 이현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손이 커피잔을 감싸며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요. 이현숙은 그 말에 순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여수 계세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말을 안 해줬는데.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여수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게 아버지랑 찍은 사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 수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여수 출신이에요. 젊을 때 서울에 올라갔다가 저를 낳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현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 사진 한 장에 의지해서 낯선 도시까지 왔다는 것. 27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아주 어려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현숙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좀 편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나거든요. 엄마가 파도 소리 좋아했어요. 이현숙은 잠자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커피잔 위로 흘렀습니다. 유품에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도 없이 그냥 접어놓은 거요.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현숙은 그 말에 커피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그 네 글자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살아 계시다면?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이라도. 이현숙은 수아의 말 뒤에 붙은 침묵을 오래 들었습니다. 카페 안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파도 소리. 자리에서 일어날 때 수아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동도 가세요? 이현숙은 생각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대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도 돼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그 단어가 예전과 다른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 이현숙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오동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현숙은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짭조름하고 강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남편이라면 바람 때문에 머리 망가진다며 실내로 들어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현숙은 그냥 바람에 머리카락을 맡겼습니다. 수아는 난간 옆에 서서 핸드폰으로 수평선을 찍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경계가 흐렸습니다. 오동도에 내려서 둘은 동백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지만 군데군데 늦게 핀 동백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꽃이 초록 사이에서 선명했습니다. 수아가 꽃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쁘다. 이현숙은 그 옆에 서서 같이 꽃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꽃 앞에서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꽃을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가 사진 속에 이 꽃이랑 비슷한 꽃을 들고 있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현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아는 걸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미경이었습니다. 여수 출신이었습니다. 23세 서울에 올라가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수아를 낳고 나서 혼자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물을 때마다 이마를 짚고 나중에 말해줄게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오기 전에 엄마가 먼저 갔습니다. 유품 정리할 때 편지 말고도 작은 사진첩이 나왔어요. 거기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아버지인 것 같은 분이 한 명 계세요. 젊을 때 사진이에요. 수아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기훈이라고. 이현숙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정기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시 사진 있어요? 아버지 사진. 이현숙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있어요. 스캔해놨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이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요. 오늘은 그냥 걸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동도에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이현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25의 자신이 적어놓은 소원들. 여수에 혼자 가기. 오동도에서 동백꽃 보기.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숙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수아가 옆에서 그 일기장을 봤습니다. 소원 목록이에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쓴 거예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수아는 잠깐 그 페이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이현숙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현숙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현숙과 수아는 골목골목 낡은 집들이 늘어선 여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수아의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는 지금은 카페가 된 작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 박미경이 젊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앞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숙은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벽에는 여수의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흑백 사진. 돌산도로 넘어가는 옛날 나룻배. 이현숙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수아가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핸드폰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박미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손에 붉은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백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현숙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기훈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다 이혼한 전 남편. 틀림없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지금보다 많았고 얼굴에 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눈 옆에 작은 주름, 입술 모양. 이현숙은 28년 동안 그 얼굴을 보며 살았습니다. 모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숙은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정기훈과 이현숙이 결혼한 것은 26이었습니다. 수아는 27이라고 했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정기훈이 박미경을 알게 된 것은 결혼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결혼 직전이었을 수도 있고 직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현숙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기훈이요. 편지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이현숙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 이현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현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전 남편이에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현숙은 수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기훈의 눈빛이었습니다. 28년의 결혼이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이현숙은 혼자 밤바다로 걸었습니다. 수아는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현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자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항구 끝 방파제에 서서 이현숙은 검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만들었습니다. 이현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기훈의 번호는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기훈의 핸드폰에서 왔던 문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이현숙은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고, 여기 여수에서 만나게 될 것도 몰랐습니다. 정기훈이 28년 동안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현숙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에 함께 가담했다는 것도, 수아가 조심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죄송해요. 이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요. 수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현숙은 파도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요. 28년 동안 몰랐어요. 28년이었습니다. 정기훈이 결혼할 때 이미 수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미경이 여수로 돌아간 것이 수아를 낳기 전이라면 그것은 정기훈이 이현숙에게 청혼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정기훈은 박미경을 두고 이현숙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28년 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현숙은 처음으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조용하게 올 줄 몰랐습니다. 눈물처럼, 파도처럼, 어딘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방파제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수아를 바라보면 분노가 닿을 곳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사연도 다 모르고 27이 되도록 혼자서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낡은 사진 한 장에 의지해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현숙은 그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분노가 이 아이를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이름을 알려줬다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현숙은 그 말에서 원망보다 슬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뒤에 있는 것.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의 외로움을 들었습니다. 이현숙은 오랫동안 파도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은 건 수아 씨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현숙은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25의 자신이 적어놓은 소원들. 여수에 혼자 가기. 바다를 보기. 자유롭게 걷기. 이현숙은 그 소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현숙은 잠을 자지 못하고 게스트하우스 방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기훈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 사진 속에서 박미경 옆에 서 있던 얼굴. 28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얼굴. 그것이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얼굴이 아니라 이현숙이 그것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한약 냄새처럼 쓴 무언가가 공기 끝에 섞여 있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이현숙은 그 옆에 천천히 걸어가서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면이 조금씩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이현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아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왔을 때는 꼭 만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만나도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이미 없고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현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충분할 수도 있다는 말. 이현숙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28년의 결혼이, 지금까지의 삶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5의 자신이 적어놓은 소원들. 이현숙은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페이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수에 왔습니다. 혼자.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한테 연락해 볼게요. 만남을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살아 계신지, 잘 지내시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충분해요.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수면 위로 퍼졌습니다. 이현숙은 그 빛 안에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여자. 54,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온 여자. 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여자. 그리고 그 비밀의 딸과 새벽바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여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5의 소원들. 그리고 지금의 새벽. 이 여행에서 만난 것은 수화였을 수도 있었고, 진실이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선 자신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현숙은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기대됐습니다.